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 지나다가 들렸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앵커님 계시다고 그래서 예.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시장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네. 지수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죠.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런 때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왜요? 예, 보통 대형주가 가서 지수는 빨간색인데, 네. 그럼 이제 네 계좌도 열어보면은 다 같이 빨갛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이 약간 좀 묵직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분위기. 근데 예. 또 저희 특징이 그게 있죠. 반도체 대형주 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이 그들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화된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우리 앵커님 옷처럼 이런 색깔이 돼야 되는데 계좌가 예. 장대 양봉 룩. 그렇죠. 예. 예. 그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지금요. 네. 시장도 이러면 좋을 텐데. 네.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요? 그럼 네. 앞으로는 시장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대형주 갔으면 이제 중소형주도 타이밍이 오겠지만, 네. 조금 있다가도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얘기는 하실 텐데, 네. 예, 그거 때문에 못 가,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혔으면은 발목 딱 놔줄 때가 있겠죠. 내년 1월. 그렇게까지 안 가고요. 26일. 26일. 네, 26일 15시 20분만 넘어가도 26일? 네, 그때가 이제 왜요? 배당락과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거의 이제 기준이 마감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26일이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예, 명부 주주 명부 폐쇄가 그렇습니다. 예, 예. 26일.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오늘 빼면 5거래일, 6거래일만 잘 넘기면 그러고 나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망의 끈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 먼저 그러면 가보죠. 네. 뭐 오늘까지 안 나오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항상 저희가 미련이라고 그러죠. 예. 예, 미련. 기대와 미련. 오늘이라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네덜란드에서 귀국한다고 네. 하는데 뭐 나오지 않을까가 오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너무 미련을 너무 갖다 보면 미련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일단은 그냥 쿨하게 아닐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지금 심정은 너무 그런 것만 보고 있다 보면은 네. 사람이 좀 치졸해질 것 같아서 그냥 오케이 그냥 그렇다고 치고 다음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아기 반려 주식님이 네. 미련 버려요. 미련 버려요. 아주 하시는데. 쿨하게 얘기하셨네요. 쿨하게. 그러면 이거는 없다라고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네. 대주주 완화가 무산된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매물이 가장 많이 출회되는 섹터가 어딘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어디요? 가장 많이 올랐고 네. 올해 1월 달부터 한 여름 때까지 가장 네. 많이 올랐고 개인분들이 또 많이 매매를 하셨고 그런 쪽이 집중되겠죠. 그러면 뭐 AI부터 AI, AI, 엔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2차 전지, 2차 전지 네. 또 AI 의료, 의료, 뭐 로봇 이런 로봇.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 네. 원래 성장주 기반이다 보니까 예. 금리 인하하면서 좀 기대감도 차오를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을 노려야겠죠. 네. 예. 그래서 1월 끝나고 나서 1월 효과와 함께 뭔가 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예.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살짝 그냥 그냥 뭐 어쩔 수 없어라는 쪽에서 기다리는데 혹시나 이런 때 네. 6일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6거래일, 다음 주 5거래일 네. 하고 26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네. 그 전날 성탄절 휴일이니까 네. 6거래일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쪽에서 혹시나 이런 네. 이슈 때문에 좀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사요? 매수의 기회인가요? 네.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네. 그냥 1월 효과를 노리자라는 쪽에서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하는 날은 26일로 보시는 거예요? 많이 빠진 종목? 네, 26일 동시효과? 뭐 언제 어떨까요? 때요? 막판 동시효과. 막판 동시효과요. 말씀하시는 예. 막판 동시효과 때. 무슨 시점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일정이 나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예. 주주명부 폐쇄 1위. 네. 그날이니까 네. 그걸 기점으로 이제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 참고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로 이제 여쭤본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많이 밀렸는데 뭐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네. 에코프로 BM이 연초 대비했을 때 270% 이상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초에 그 가격에 한 2, 3억 원 정도만 담았어도 네. 지금은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생각보다 이제 많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배터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괜히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회사 문제 없는데 매물 압박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산다. 네. 자, 엔터, 의료, AI, 소프트웨어. 로봇, 네. 소프트웨어, 네. 2차 전지 각각의 살만한 탑픽을 한번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아, 이런 방송이었군요. 네, 이런 무섭군요. 예, 예.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관련돼서- 대본이 없고 질문은 이제 주시는 답변에 따라서 네. 질문 플로우가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그냥 예. 놀러 왔다가 붙잡히는 이런 느낌? 예. 네. 예, 의견 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보게 되면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변화가 되는 요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하다 예. 보니까 지금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예.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사업회사 입장 쪽에서 그동안 더 가장 많이 고생을 했었고 예. 근데 여전히 소재 쪽에 대한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리튬 가격 반등과 또 이제 어제 보니까 또 니켈 가격들도 반등하기 시작하죠. 예. 네, 이렇다는 얘기는 3원계 쪽에 약간 가격의 변화가 올라올 수 있는 조건들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네, 이런 쪽들이 더 좋겠다. 직접적인 소재에 관련된 쪽들 네.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로봇 쪽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두산 로보틱스 네. 그쪽에서 또 멈칫하고 있고 또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가 내가 또 받아가지 않겠느냐 한 쪽인데 네. 일단 이쪽도 올해 많이 올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때 보게 되면 둘 중에 비교를 해보면서 뭐가 더 셀까란 것들 이번에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AI 의료 쪽이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좋은 소식 루닛에서도 나왔는데 예. 시장 반응은 그건 그거고 네. 매물 부담 나올 텐데 이런 느낌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증자하고 무상증자까지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졌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부담들 나오게 되면은 그분들은 또 오히려 증자를 통해서 물량들이 커지다 보니까 가격 효과와 함께 좀 예. 대주주 요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것도 네.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얘네는 역시나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뷰노가 낫지 않을까. 뷰노. 네, FDA 뷰노. 승인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쪽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있었죠? 네.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쪽은 아마 내년 럭패스. 네, 1월 효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괜히 밀린다라고 하게 예. 되면 아마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나왔던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 그러면 거기 결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뭐냐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또 어떤 테마 성격들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는 수급 이슈보다는 어떤 일정 이슈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네. 것도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하. 네. 종목을 탁탁탁 다 줄여줬습니다. 그동안 그 섹터의 주도주 군들이에요. 네. 사실. 예. 그 일정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면,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이 주준명부 폐쇄일, 기준일이 28일이니까 네. 거래일로 봤을 때는 D-2, 이 그렇습니다. 영업일 전이니까요. 네. 실제로 거래가 막판에 이루어지는 날이 26일 막판 종가입니다. 그때 막판. 네. 동시호가 때 우리는 그 하락하는 종목을 잡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습니다. 예 로봇과 디테일하시네요. 2차 예. 네. 네 로봇과 2차 전지 각각의 탑픽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엔터는 어떤 걸로 보세요? 엔터는 좋긴 좋은데 예. 지금 현재에서 가장 센 쪽이 하이브 쪽이 그나마 가장 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이브에 종목들 올 한 하반기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예. 앨범 판매량이나 아니면 또 중국의 공동 구매 관련된 쪽에서 조금 묵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오른 만큼의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편이겠죠. 그래서 그나마 YG엔터가 올해 블랙핑크 됐어요. 재계약했어요. 라고 예. 하다 보니까 살아나는 모습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제 이쪽도 물론 이제 고밸류를 받을 만한 조건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반응은 한다고 하더라도 예. 수남의 관점 쪽에서 계속 또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이제 1, 2년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오던 게 내년은 똑같은 성장률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주가는 생각보다 뭐 고점을 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밀렸다가 올라갔다 가는 이런 출렁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예. 많이 밀리게 되면 그때 예. 들어갔다가 회복하게 되면 좀 팔고 하는 이런 좀 운용의 묘. 결국은 예. 손가락의 힘 이런 거죠. 예. 이런 걸 좀 굉장히 보여주시면. 어려운 영역이네요.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으로 볼 만한 섹터는 아니라고 보셨고 네. 적정하게 주가가 밀리면 밸류 부담이 좀 줄어들면 접근할 만한 섹터로 엔터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되게 고급진 언어 쓰시네요. 저는 손가락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잘 이제 포장을 해드려야죠. 네. 제 역할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시세가 좋았던 섹터가 네. 한 가지 카테고리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신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2차 전지, 리튬 이들이 섹터 상승률 상위 배열에 쫙 포진이 돼 있거든요. 네. 자, K배터리, 태양광, 미국에서 경쟁력, 우리도 커질 수 있을까요? 배터리 최대 35달러 세공제 조치 내용입니다. 네. 배터리, 태양광, 풍력, 광물 쪽 세공제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네, 벌써 AMCP 관련된 쪽에서 그만큼의 수혜를 받다 보니까 예.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다가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한 올해 2분기, 빠르면 2분기, 한 하반기 때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런 수혜 때문에 실적이 올라온 것보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런 데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서 거기서 얼만큼의 영역을 펼쳐지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이번에 추가적인 FEOC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어가 많아요. 네, 이거 알기만 하더라도 시간 훌딱 가는 예.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들이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네. 투자 배제 국가 쪽들 배제, 예. 예,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도 국내 업체들은 그러면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보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들도 네. 얘기는 나오는데 예. 근데 어제 미국에 나오는 종목 동향과 국내 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이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일단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하게 되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다. 정말 주가 흐름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다 대선? 금리죠. 아, 금리. 예. 네, 금리 때문에 특히 금리가 그렇게 높다 보니까 프로젝트 만들어놨던 것들 이거 좀 지연시켜야겠어. 너무 힘들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좋았어. 이제 됐어. 뭐 이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예.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생각보다 좀 미국의 어떤 또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로 네.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과정 쪽에서 어제 러셀 2000 지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 흐름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국내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수혜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도 비슷하게 중소형주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때 맞게 그러니까 특히 많이 빠졌다고 하는 2차전지 쪽에서는 리튬 쪽이 강하게 되고요. 예. 또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제일 강하고 네. 나머지 또 중소형 업체는 특히 그러니까 미국에 좀 진출했다라고 하는 대형주가 강한 쪽이죠. 네. 근데 2차전지는 또 반대로 대형주가 아니라 약간 리튬이라고 하는 작은 종목들이 강하고 예. 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치 딱 보면서 네.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 투자자들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봤을 때는 아마 내년에는 또 회복되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되 네. 지금은 수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위축되는 쪽들은 당장은 아니어도 기대는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중요한 건 이 업황 자체가 돌아서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내년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가 제일 괜찮다고 보세요?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그래도 확실하게 네. 한국이 미국에 가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딱 이제 제조업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쪽 그쪽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설은 배터리하고 풍력 네, 정도로 제가 보이는데요. 보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크게 봤을 때는 일단 2차 전지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2차 전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 2차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일단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 많이 때요. 했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수출을 보게 되면 벌써 하반기 때 나오는 수출 동향 봤었을 때 뭐 대표적인 양극재 같은 경우도 예. 거의 뭐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7, 8월 달에 가장 고점이었고 네. 이제 하락하는데 보통
제가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 물량, 중량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단가가 있습니다. P하고 Q를 곱하는데 P가 빠지는 게 심해요. 특히 가격이요. 예, 예. 가격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나마 Q라고 하는 즉 전기차가 그나마 계속 유지가 되는 쪽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전기차 쪽도 이거 우리 안 사라고 해서 약간 또 Q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P와 Q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타격이 컸겠죠. 예. 이런 변화가 그대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뭐 고점 대비 뭐 심하게는 뭐 2분의 1 토막, 뭐 3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죠. 근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또 대표하는 주자 엘보마리 이쪽에 나왔었네요.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엘보마리. 바닥 딛고 네. 최근 반등 시도. 그렇습니다. 잘 달려요 이 말이. 얼룩말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 네. 리튬 테마 1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리튬 생산을 하는 회사죠. 예. 예, 또 리벤트 같은 경우도 같이 리벤트. 예, 같이 달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추세 전환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또 국내 업체들은 삼원기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NCM, NCA 얘기를 하는데 예. 그중에 가장 앞단에 나오는 게 니켈입니다. 예. 네, 니켈이 바닥 찍고 턴하려고 하고 있죠. 아. 어제도 2% 넘게 상승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흐름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자극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P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되겠죠. 네.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럼 P가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Q가 중요하겠죠. 예. 그럼 Q가 살아날까요, 앵커님? 전기차 이제 다시 내년 가게 되면 이제 다시 전기차 사야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다음 주제가 이제 완성차 쪽인데 네. 금리가 떨어지면 어. 자동차도 산다는 논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전기차의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고기 중에 예. 내년에 딱 들어가게 되면 IRA 법안에 전기차 지원금의 흐름이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은 사후로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네. 내년은 사면서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 살 때 가격 부담이 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그러면 내년 전기차 사는 걸로 대기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지금 뭐 안 팔렸던 전기차가 이제 돌아가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리까지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단기물을 또 책정해서 거기다 가상금리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네. 지금 2년물 뭐 단기물들이 더 빠르게 빠지고 있죠. 굉장히 수직 낙하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번지점프 수준으로 떨어지죠. 네, 그런 부담이 조금 덜하겠죠. 그랬을 때 아. Q가 살아나게 되면 다 됐습니다, 이제.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이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2차 전지 쪽은 좀 한숨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원자재 가격의 반등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사실 탄산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올 들어서만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빠졌죠?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지금 이틀째 급반등을 하는데 뭐 10%, 5% 이렇게 오르는데 네. 그 빠진 거 생각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좀 잘 올라가줬으면 좋겠고 네. 전기차도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의 흐름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전망 괜찮다라는 의견. 그래서 배터리 양극재를 앞서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을 주셨던 거고요. 네. 나머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기사는 많이 안 되는데 네. 해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수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포함한 나머지 신재생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수소도 기대감이 높긴 합니다. 예. 높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소 쪽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태양광은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도 예. 풍력이나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인프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추고 그걸 통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대규모 장치가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 쪽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그러니까 즉 금리에 대한 변화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나올 때 금리에 대한 변화들이 민감하게 작용을 했겠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완화된다라고 하게 네. 되면 그나마 비교적 좀 설치가 양호한 태양광보다는 네.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도를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태양광이나 수소 쪽이 좀 더 수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태양광. 네. 수소는 또 이제 밸류체인들이 쭉 쫙 갖춰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적인 의지가 더 많이 작용해야 되는 섹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 풍력 쪽이 아닐까요?
아, 네, 예. 의지와 그리고 또 발전 단가와 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한 번 설치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같은 네. 경우는 풍력이 조금 더 우위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 그냥 육상 풍력이 아니라 해상 해상? 풍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해상 풍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프로젝트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기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 쪽이 그래도 신재생에 대해서 진심이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 뭐 유럽은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영국 쪽이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변화들 나오면서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풍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하는 게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만 찍으라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네. 요즘에서는 예 풍력 쪽을 풍력. 바라보면서 네. 풍력은 밸류체인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하실까요? 풍력은 이제 국내에서 들어가는 회사들 보면 이제 터빈과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은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 일단 가장 먼저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 하부 구조물들 보게 되면 SK 오션 플랜트나 저희가 잘 모르지만 세아제강 지주가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하나만 찍으라고 하실 거죠? 예, 네. 탑픽이요. 네, 타픽은 매매를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신다라고 하게 네. 되면 세아제강 지주가 또 내려오게 되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보단 태웅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네, 태웅은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큰 고민입니다. 네, 예, 태웅은 예, 일단 한자로 네, 예, 클태, 클태, 고무웅. 예, 예, 그거 말고요. 네, 기업 태웅. 네, 태웅의 변화가 지금 많이 빠졌고요. 일단은요, 많이 빠졌는데 거기다가 이 회사의 강점이 이제 단조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쪽들의 흐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다 플러스 풍력 쪽들. 그러니까 풍력도 의외로 매출 비중이 좀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예. 동반적으로 같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변화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년에 조선업들 살아나는 것과 같이 예. 연결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듯이 해상 풍력이다 보니까 네. 해상 풍력을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가서 설치하는 해양 플랜트가 또 필요하겠죠. 네. 네, 그것도 발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러면 조선사 쪽엔 기자재 쪽. 그렇습니다. 해양 플랜트와 또 기자재 쪽과 같이 연결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렇군요. 조선 쪽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네. 예전엔 해양 플랜트 하게 되면 네. 그냥 가서 시추하는 시추선, 시추선. 네, 뭐 원유 시추하고 가스 시추하고 이것만 바라봤는데 예. 이제 이런 설치하는 설치 시추 플랜트선 이런 것들도 또 그렇군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뭐 만드는 거 뚝딱뚝딱 예. 한국이 잘합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게 되면 단가가 높습니다. 이런 거. 그렇군요. 네. 기자재 쪽은 그런 강점이 있죠. 플랜트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네. 네. 예, 부품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신재생 플랜트도 되고 원전도 아마 태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재 태웅도 중에서 들어갑니다. 맞죠? 네, 예. 원전도 아마 기자재 쪽 있고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 같이 걸쳐 있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네. 잘 뽑은 것 같고 적응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상 한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괜찮습니다. 앵커님이 찍어주십시오. 네. 전 제가-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중심 주도주는 반도체니까 네.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테마주가 뭐 돌기는 하지만 네. 그 메인은 지금 이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용 반도체, 특히 이제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렇죠. 이쪽에 능력이 좋다고 하면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높였고요. 각각 미국의 여러 가지 유명한 장비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네. 공장 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연구개발 센터를 같이 짓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전략회의 돌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일정이 있습니다. 조용히 남모르게 삼성그룹 안에 신고가 속출이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시간상 딱 짧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예. 지금 그러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반도체요? 팔아야 될까요? 저요? 네. 저는 모르니까 이제 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앵커님도 벌써 20년 저요? 넘게 하신 제가 뭘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 또 이런 쪽에서 그냥 좀 팔아볼까 생각도 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만. 네. 반도체를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이 정도 오르면 좀 팔고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럴 뒤에다가 수도 있겠네요. 예, 모든 증권사는 다 그냥 반도체 추천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좀 지겨운 감도 있죠.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올해는 바닥 찍었고요. 예. 이제 그러면 내년은 2024년은 확장기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내년에 확장기가 끝난다 그러면은 내년 뭐 미리 선반영 반도체는 항상 6개월 선반영이다 보니까 네. 내년 대충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네. 2025년까지도 호황을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슈퍼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러면 2년이 넘어가네요. 근데 그 오. 슈퍼사이클의 핵심을 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알고 있던 AI가 들어갈 거고요. 예. 거기서 특히 AI,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클라우드 서버였습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AI 서버용이죠. AI 서버. 내년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AI 서버만 150%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쪽은 그렇죠. 예. AI를 돌릴 만한 서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바쁘다. GPU 결합해서 HBM과 함께 들어가는 네. 이 패키지는 더 많이 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생산 주기가 더 빨라졌어요. 뭐 H100이나 네. 그다음에 새로운 B100, X100 이런 식으로 네. 한 2년 주기였던 게 벌써 개발하고 다음으로 그만큼 욕구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여팡은 칩이 더 고단화되게 되면 HBM은 똑같은 용량을 쓸까요? 아니면 더 많이 쓰거나 용량들이 더 높아질까요? 용량도 처리 속도도 더 빨라져야죠. 그렇겠습니다. 메모리도. 네. 그 메모리 뭐 여팡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요. 아,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자, 탑픽만 찍고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소부장에서는요? 소부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저 기판이 또 중요하겠죠? PCB 말씀드렸죠. 쪽이요? 네. 예. 그러면 기가비스를 찍겠습니다. 기가비스. 네. 기가비스 결이 많이 다른 종목이긴 한데 흥미롭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